수사나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명을 목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데요. 반성문 어떻게 써야 가명이 될지 고민되시죠? 그런데 피고인 반성문에서 판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수사도 재판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성문에 이 내용이 들어가면 가명받을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반성문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성문은 언제 써야 하나요? 반성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반성문은 어떤 경우에 써야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반성문은 당연히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범죄 혐의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다면 섣불리 반성문을 쓰시면 안 됩니다. 반성문의 내용에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데 그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한다면 인정하는 부분에 관하여 반성문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경우라면 모든 범죄에 관하여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쓰셔야겠죠. 두 번째로, 반성문은 변명문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본인도 최초에는 속아서 범죄에 연루된 경우에 전체 범죄에 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면 다소 억울한 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 구구절절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 반성문은 안 쓰는 것만 못한 반성문이 되는 거죠. 그런 반성문은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동기나 경위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 진술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서도 모두 적었을 테지만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언어로 작성할 기회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반성문에 반드시 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는 바로 피해자에 대한 죄송한 마음과 진심 어린 사과의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겪는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잘 드러나게 써야 합니다. 자신이 만약 지금 피해자의 상황이라면 어떨지를 역지사지 심정으로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으로 일어난 결과에 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성찰한다는 내용이 함께 들어간다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범 방지에 관한 자신의 각오나 노력이 드러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겠다든지 재범 방지를 위해 심리치료 등을 받고 있다. 혹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금주 클리닉을 신청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요소들을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가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는 본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받게 될 불이익, 예를 들어 직장 내 징계나 해고 등에 관하여 이야기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자신이 구속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등의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분량은 어느 정도로 작성해서 몇 번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많은 의뢰인께서 저희한테 묻는 내용은 반성문 몇 장 써야 돼요입니다. 정해진 분량은 없습니다. 가끔 반성문이라고 하면서 A4 용지에 4-5줄 딱 적어서 제출해달라고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해진 분량이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낸다면 판사님이 보시기에 당연히 성의가 없어 보이겠죠? 그렇다고 반성문을 너무 장황하고 길게 10장씩 쓰는 것은 오히려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나 판사님께서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 읽을 시간은 없으실 테니까요. 제 생각에는 반성문은 대략 A4 용지 1장에서 2장 분량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장 내외에서 여러 번 제출하는 것이 더 좋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성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2-3회 이상은 작성해야 판사님 입장에서 피고인이 진정성 있게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실 테니까요. 자필, 프린트 상관이 없을까요? 반성문은 컴퓨터로 작성하여 프린트해서 제출하는지 자필로 작성하는지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는 되도록 자필로 작성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반성문 내용 검토가 필요하다면 초안을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고요. 그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은 이런 식으로 고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 후에 수정된 반성문을 A4 용지에 옮겨서 자필로 작성해 저에게 보내달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읽는 사람 입장에서 자필로 된 반성문과 프린트로 출력된 반성문은 정성면에서 차이가 있겠죠.
어느 단계에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앞서 잠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혐의를 인정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다면 수사관 기준으로 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작성한다면 검사실 기준으로 해서 검사실에 제출을 해야겠죠. 마지막으로 재판 단계에서 작성을 한다면 재판부를 기준으로 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반성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오늘 이 영상 보시면 감형받을 가능성 높여주는 반성문 작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영상을 시청했는데도 반성문 작성이 어려운 점이 있으시거나 수사 단계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